영유아기 발달의 핵심 이론이랑 특징, 그리고 또 중요한 발달 검사들까지요? 맞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영아기,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한 18개월, 뭐 길게는 2살까지죠? 네, 맞아요. 이 시기가 자료 39페이지 보니까 프로이트의 구강기, 에릭슨의 신뢰감 대 불신감, 피아제의 감각운동기, 딱 요 시기네요. 네, 여러 이론에서 다루는 아주 중요한 초기 단계죠. 무엇보다 신체 발달이 진짜 놀라워요. 제1성장 급등기라고 부를 만큼 엄청 빠르고요. 그렇죠. 눈에 띄게 크죠. 그리고 발달 순서도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달하고 또 잡는 것도 처음에는 막 가슴으로 덮치듯이 잡다가 나중엔 손가락으로 섬세하게. 네, 두미 발달, 근원 발달 원칙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운동 발달도 머리 들기, 뒤집기, 혼자 앉기, 기기, 서기, 걷기 순서로 예측 가능하게 진행되고요. 감각 발달 얘기도 흥미로운데 시각은 가장 늦게 발달한다고요? 그러면서 움직이는 거나 곡선을 더 좋아하고 네, 시각 체계가 복잡해서 완성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초기에는 대비가 강한 흑백 모빌 같은 걸 보여주면 좋죠. 그래서 그런 거군요. 그 유명한 시각 벼랑 실험 이야기도 나오네요. 40페이지예요. 깊이 지각 능력 보는 거 맞죠? 맞습니다. 아기들이 시각적으로 절벽처럼 보이는 곳을 건너가길 주저하는지 보는 거죠. 깊이를 지각할 수 있게 된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 아기들은 생존에 필요한 여러 반사 운동들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빨기 반사, 쥐기 반사 같은 거요. 네네, 그런 거요. 이게 점차 사라지거나 아니면 좀 더 목적을 가진 의도적인 행동으로 발달해 나가는 거죠. 인지적으로는 주변 세계를 주로 감각이란 행동으로 탐색하고 배우고요. 그게 피아제가 말한 감각운동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인지 발달 중 하나가 대상형 속성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대상형 속성. 그거죠. 눈앞에서 장난감이 사라져도 어딘가에 계속 존재한다는 걸 아는 거.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생기기 전에는 눈앞에서 사라지면 그냥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개념이 생기면 이제 숨겨진 걸 찾으려고 하죠. 깍꿍놀이 좋아하는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고요. 정서적으로는 애착 형성이 정말 중요하고요. 주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애착이 이후 사회성이나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거든요. 네, 자료에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8개월에서 10개월쯤 되면 사회적 참조 현상도 나타난다고요. 좀 애매한 상황에서 엄마 아빠 표정 보고 행동하는 거요. 네, 맞아요. 양육자의 감정 표현을 단서로 삼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인식도 이 시기쯤 싹트기 시작하는데요. 그 루이스랑 브룩스건의 빨간 코 실험, 거울 속 자기 모습 알아보는 거요. 이것도 진짜 신기해요. 41페이지 내용이네요. 네, 자기 존재를 인식하는 중요한 지표죠. 자, 이렇게 영아기를 지나서 이제 유아기, 한 18개월에서 4세 정도로 넘어가 볼게요. 유아기,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 내용이군요. 프로이트의 학문기, 에릭슨의 자율성 대 수치심, 피아제의 전조잡기. 이론들이 딱딱 맞아떨어지네요. 네, 각 이론들이 이 시기의 주요 발달 과제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죠. 신체 발달은 영아기만큼 폭발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자라고 중심에서 말단으로 발달한다고 나와 있네요. 근위 원위 발달. 맞아요. 팔다리 움직임이 더 정교해지고 대근육, 소근육 협응 능력도 늘어나죠. 그래서 그런지 이때 애들이 막 내가 할 거야 엄청 이러잖아요. 걷고 뛰는 것도 능숙해지고. 그렇죠. 자율성이 막 발달하는 시기이니까요. 인지적으로는 상징놀이가 가능해지는 게 큰 특징이에요. 맞아요. 베개나 인형을 아기처럼 돌보거나 뭐 나무 막대기를 칼처럼 휘두르거나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 시기 사고의 특징적인 면이 있는데 바로 자기중심적 사고란 물환론적 사고예요. 자기중심적 사고는 다른 사람 관점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거고 물환론적 사고는 뭐랄까 인형도 아프자고 생각하는 그런 거요? 네, 정확해요. 무생물도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언어 발달에서는 과잉 일본화 현상도 보여요. 예를 들어 먹었다는 규칙을 배우면 모든 동사에 적용해서 갔다 대신 가웠다라고 말하는 식으로요. 그런 실수들 귀엽죠. 그렇죠. 사회 정서 발달에서는 이제 놀이가 정말 중요해지는데요. 네, 42페이지에 파트 내 놀이 유형이 나오네요. 혼자 놀다가 점점 다른 아이들이랑 같이 노는 방향으로 발전하는군요.
네, 처음엔 혼자 놀고 단독놀이, 옆에 친구가 있어도 그냥 각자 노는 평행놀이를 하다가 점차 장난감을 같이 쓰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연합놀이, 나아가 역할을 정하고 규칙에 따라 함께 목표를 이루는 협동놀이로 발달해가죠. 이 놀이를 통해서 사회성을 배우고 감정 조절하는 법도 익히겠네요. 맞습니다. 친구랑 갈등도 겪고 해결하면서 많은 걸 배우죠. 성 역할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고 그 성별이 변하지 않는다는 성 안정성 같은 개념도 이 시기에 생기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렇게 발달하는 아이들이 잘 크고 있는지, 혹시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들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43페이지에 나오는 발달 검사들을 좀 살펴볼까요? 네, 여러 검사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태어나자마자 하는 검사가 있죠. 바로 아프가 척도입니다. 아, 아프가 출생 직후 1분, 5분에 하는 거요? 네, 신생아의 건강 상태를 아주 빠르게 평가하는 거예요. 피부색, 심박수, 반사 반응, 근긴장도, 호흡 이렇게 5가지를 보고 점수를 매기죠. 응급처치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아주 기본적인 지표고요. 정말 중요하겠네요. 브레젤톤 검사는 조금 다른 건가요? 네, 브레젤톤은 신생아가 주변 환경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고 상호작용하는지를 좀 더 자세히 보는 행동평가예요. 아기의 기질이나 사회적 능력 같은 걸 엿볼 수 있죠. 그럼 좀 더 커서 하는 검사들은요? 덴버 발달 선별 검사라 유명한 것 같아요. 네, 덴버는 보통 생후 1개월부터 만 6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요. 이름처럼 선별 검사예요. 그러니까 발달 지연 가능성이 있는지 좀 폭넓게 걸러내는 거죠. 개인 사회성, 미세운동, 언어, 전체 운동 이렇게 네 영역을 봅니다. 아, 선별이 목적이군요. 그럼 베일리 영가 발달 검사는요? 베일리는 좀 더 심층적인 진단 검사에 가까워요. 인지, 언어, 운동, 사회정서, 적응행동 영역 등 현재 발달 수준을 꽤 정밀하게 측정해서 만약 지연이 있다면 어떤 영역에서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치료나 교육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죠. 아, 선별이랑 진단. 목적이 다르네요. 그렇죠. 그 외에도 역사가 오래된 게셀 발달 검사나 지능 측정에 초점을 맞춘 카텔 영아 척도 같은 것들도 있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아프가, 덴버, 베일리가 특히 중요하게 활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복습을 위한 키워드와 퀴즈 2가지 나갑니다. 키워드는요. 제1 성장 급등기, 대상 영속성, 애착, 자기중심적 사고, 상징놀이, 파트 내 놀이 유형, 아프가 척도, 베일리 검사입니다. 자, 퀴즈 첫 번째. 영아기에 눈앞의 장난감이 사라져도 그 장난감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인지 능력. 이걸 뭐라고 할까요? 네, 정답은 대상 영속성입니다. 그럼 두 번째 퀴즈. 출생 직후 1분과 5분에 신생아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피부색, 심박수, 반사 반응 등 5가지 지표를 사용하는 검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아프가 척도였죠.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네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